몬티첼로의 성인, 독립선언문의 작성자,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 바로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는 오늘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자 행운의 $2 지폐의 주인공인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43년 4월 13일 미국 버지니아주 셰드웰의 저명한 가문에서 사남 6녀 중 셋째로 태어난 토머스 제퍼슨. 아버지 피터 제퍼슨은 버지니아주의 대지주이자 측량기사였는데 나중엔 치안판사나 버지니아주 의원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으며 어머니 제인 랜돌프 역시 동부 지역의 명문 집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다른 농장의 아이들처럼 토머스 역시 말 타고 사냥하고 낚시를 즐겼으며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에게 틈틈이 읽기와 쓰기, 농장의 회계 관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토마스는 6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땐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가 운영하는 학교로 진학해 라틴어와 그리스어, 프랑스어, 그리고 바이올린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애독가였던 아버지를 닮아 토마스 역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아주 많이 읽었는데 나중엔 너무 많은 책을 사들여 가정 경제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1757년 토머스가 15살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5,000에이커의 넓은 땅과 수십 명의 노예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한 목사가 운영하는 학교로 진학해 고전 교육과 역사, 과학 등을 공부하며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1760년 18살이 된 토머스는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 입학해 철학과 수학, 형이상학 등을 공부했는데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할 정도로 엄청난 공부벌레였으며 남는 시간엔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토머스는 원체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탓에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대학을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던 토머스. 실제로 토머스는 철학과 과학, 문학, 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라틴어와 그리스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토머스는 대학을 졸업한 후 버지니아의 저명한 법률가로부터 법학을 배워 변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1768년 그는 26살의 나이로 버지니아주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773년까지 약 5년간 해마다 100건 이상의 소송을 맡아 나름 잘나가는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워낙 내성적이고 폐쇄적이었던 토머스에겐 말빨이 필요한 변호사 일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토머스의 관심을 끈 건 다름 아닌 정치였습니다. 토머스는 변호사로 일하던 중 틈틈이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며 사람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다음 해인 1769년 토머스는 버지니아 식민지의회 하원의원이 되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7이었습니다. 한편 토머스가 변호사가 됐을 무렵부터 시작한 일이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에 몬티첼로라 불리는 대저택을 직접 설계하여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건축과 정원 가꾸기에도 관심이 많던 토머스는 이때부터 무려 40여 년에 걸쳐 이 몬티첼로를 꾸미고 가꾸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저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1772년 30살이 된 토머스는 24살의 젊은 미망인 마사 웨일스 스켈턴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몬티첼로에 신혼집을 꾸리게 됩니다. 마사와의 결혼 생활은 10년 정도로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토마스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기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마사는 책을 많이 읽고 피아노를 잘 쳤는데 토머스는 그런 아내와 함께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엔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마지막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후인 1782년 9월 6일 마사는 34살의 젊은 나이에 출산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당시 토머스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사라졌다며 매우 슬퍼하며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두 불태우고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약속, 다시는 재혼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평생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혼만 하지 않았을 뿐 토머스는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문제된 것은 28살이나 어린 흑인 노예 여성 셀리 해밍스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데려온 몸종이었던 셀리는 아이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바로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토머스란 의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무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토머스. 그러다 아주 한참 후인 1990년대 셀리 후손들의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토머스 가문의 DNA를 물려받은 것이 판명됐다고 합니다. 1774년 토머스는 미국의 독립을 논의하는 제1차 대륙회의에 나갈 버지니아주 대표의 입장문을 작성하며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제2차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 작성을 위한 5인의 대표가 구성이 되는데 바로 이때 그 초안을 토머스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미 글을 잘 쓰는 뛰어난 문장가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34살 때 일이었습니다. 토머스는 평소 자신의 이상과 철학을 담아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하게 됐고 이후 위원회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1776년 7월 4일 대륙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지정됩니다. 독립선언서는 미국의 토대가 되는 주요한 사상들을 담고 있었는데 모든 인간은 재산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776년 9월 토머스는 다시 버지니아로 돌아와 주의회 의원과 주지사 등을 지내며 독립선언서의 문구들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하원 의원으로 일하는 3년 동안 토머스는 무려 126개의 법안을 작성했는데 이 중에는 장자 상속권을 폐지하는 법안과 종교의 자유와 대학에서 선택 과목제를 도입할 수 있게 만든 교육법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784년 토머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뒤를 이어 프랑스 공사로 임명이 돼 프랑스 생활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어에 유창했던 토머스는 미국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분쟁에 휩쓸리지 않고 중립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관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또 파리의 귀족이나 엘리트들과 친분을 쌓으며 유럽 문화와 프랑스 와인에 푹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토머스는 유럽의 선진 국가들을 직접 경험하며 미국의 교육 제도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평소 지식은 힘이요, 지식은 안전이요, 지식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토머스는 당시 부유층 자녀들만 교육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미국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부와 지위에 상관없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들이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머스의 이런 생각은 퇴임 후 직접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790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된 후 토머스는 초대 국무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국무장관으로 있던 시절 재무장관 연방파 알렉산더 해밀턴과 많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치 철학이 달랐는데 특히 국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독립전쟁 때 생긴 빚을 모든 주가 똑같이 나눠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한편 토머스는 각 주가 자신들의 빚을 알아서 갚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토머스가 주지사로 있던 버지니아는 빚을 별로 지지 않았는데 뉴잉글랜드 지방의 다른 주들은 빚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해밀턴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수도를 버지니아와 가까운 남부 쪽으로 정할 테니 다른 주들도 똑같이 빚을 나눠 갚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토머스는 이 협상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아닌 워싱턴 DC로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둘의 정치적 갈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1793년 토머스는 국무장관직을 사임하고 몬티첼로로 돌아가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농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고 믿었던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1796년 토머스는 민주공화당의 후보로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되고자 했으나 연방당의 존 애덤스에게 단 3표 차이로 아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대신 토머스는 부통령이 되었는데 존 애덤스의 임기 4년 내내 그의 발목을 잡으며 서로 다른 정치 노선으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1800년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간 토머스는 존 애덤스를 물리치고 드디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1801년 3월 4일 미국의 제3대 대통령에 취임한 토머스 제퍼슨. 그는 새 수도 워싱턴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59세였습니다. 임기 초반 토머스는 정부의 고질적인 적자 재정을 끝내고 국가 채무를 탕감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의 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대통령 주변의 화려한 행사들을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실제로 토머스는 취임식 기념 파티도 열지 않았고 관사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또 육해군 국방부 지출을 삭감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예산을 긴축 편성했는데 덕분에 국가 채무 규모를 3분의 1 이상 축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토머스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한 사건입니다.
당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하이티의 흑인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재정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토머스는 나폴레옹과 협상을 벌여 1에이커당 약 3센트, 전부에서 단돈 1,500만 달러의 루이지애나를 사들이게 됩니다. 루이지애나는 오늘날 중부 14개 주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로 당시에는 막대한 국고를 털어 불모지를 샀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이 사건으로 미국은 한 번의 영토를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임기를 잘 마친 후 1804년 토머스는 다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1800년대 초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에 개입되는 걸 원치 않았던 토머스는 어렵게 중립을 지켰고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상선을 괴롭힌 것입니다. 이에 1807년 토머스는 영국과 프랑스의 모든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고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도 2차 임기까지 잘 마친 토머스는 대통령의 3차 임기를 금지하는 법은 아직 없었지만 조지 워싱턴의 선례에 따라 스스로 다음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1809년 4월 퇴임 후 버지니아로 돌아온 토머스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몬티첼로에 머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도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하는데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1819년에 개교한 버지니아 대학교는 교회가 아닌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최초의 대학교였으며 학생들에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만든 최초의 대학교였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캠퍼스 역시 토머스가 직접 구상하고 건물을 설계했는데 미국 대학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826년 7월 4일 미국의 50번째 독립기념일 날 84살의 토머스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정적이자 친구였던 존 애덤스가 눈을 감기 바로 몇 시간 전의 말입니다. 토머스는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접 자신의 묘지명을 미리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의 기초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을 작성한 사람,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 여기에 잠들다 라는 짧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국무장관이나 부통령, 대통령 같은 화려한 지위보다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마련한 철학자이자 교육자로 기억되길 원했던 겁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살아있는 동안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이었으며 원예가였고 법률가였으며 건축가이자 과학자, 고고학자, 작가, 발명가, 외교관, 그리고 교육자였습니다. 하지만 토머스에 대해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가장 부정적인 얘기 중 하나는 흑인과 미국 원주민에 관한 토머스의 생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며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 작업을 한 그가 정작 흑인과 미국 원주민은 열등하다고 생각해 멸시했으며 또 평생 600명이 넘는 흑인 노예들을 소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등, 인권에 대해 고민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그의 사상과 행적은 역사적으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머스는 러시모어 산의 큰 바위 얼굴로도 새겨지는 등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